남자로서의 이 삶에서 당신은 여자에 관해서 세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당신은 여자에게 실패할 것이고,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친구 영역입니다. 아니면 나쁜 남자가 되어 여자들이 당신을 쫓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삶은 이별이 가득할 것이고, 당신은 그때마다 새로운 여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니면 반 나쁜 반 좋은 남자가 되어 모든 여자가 당신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게 하고 밤낮으로 당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남자가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반 나쁜 반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해서 좋은 남자와 반 나쁜 반 좋은 남자의 차이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세요. 당신의 답은 흰색 점이 될 것이고,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 당신은 그것이 검은색 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이 두 이미지를 숙고하고 첫 번째 이미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배경의 모든 검은색을 무시하고 흰색 점에만 집중했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모든 흰색을 무시하고 검은색 점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예외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마다 당신은 항상 그를 위해 거기에 있고 그의 요청을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그에게 실수를 하거나 단 하나의 요청도 거부합니다. 그 순간 그는 즉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좋은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위해 한 일들, 왜냐하면 그 좋은 것들은 우리의 경우 흰색 배경과 같고 당신이 저지른 작은 실수는 검은색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 실수만 기억할 것이고 당신에 대한 그의 원망은 커질 것입니다. 실수를 많이 할수록 그는 그 실수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에 본래 친절하지 않지만 좋은 일을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보통 불쾌하더라도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봉사하거나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가끔 흰 반점이 보이는 검은 페이지가 되는 것이 가끔 검은 반점이 보이는 흰 페이지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게임의 규칙이며 잘 살고 사람들의 감사를 받으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원하시면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에 집중하겠습니다. 여성과 이 개념이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성에게 항상 친절하다면, 즉 그녀의 눈에 항상 하얗다면 그녀는 당신의 친절을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친절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하지 않고 가끔씩 좋은 일을 한다면 이런 행동은 그녀의 눈에 띄고 그녀를 당신에게 더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남자와 반 나쁜 반 좋은 남자의 차이입니다. 좋은 남자는 항상 흰색이고 가끔씩 검은 점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반면 반 나쁜 반 좋은 남자는 검은색이고 가끔씩 흰 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남자를 신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성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본래 친절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행동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여성은 당신을 높은 가치의 남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에 대한 친절함의 부족을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당신을 높은 가치의 남자로 보고 당신이 그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에 많이 집중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며칠, 몇 주 또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커지고 당신이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당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더욱 커집니다. 이런 유형의 행동은 그녀가 당신에게 점점 더 끌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에게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고가치의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신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성을 대하는 데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의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점 중 하나이며 불행히도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주의를 좋아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일 때 좋아한다는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되며 그녀를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술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은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와 함께 있고 단기적인 관계를 원하고 그녀와의 제한된 상호작용만 원하고 즉 원나잇 스탠드만 원하고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저처럼 장기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원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적 관계를 원한다면 이 규칙의 마지막 부분도 수정해야 합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세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상황, 중립을 유지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러한 사례를 설명하고 각 사례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여성에게 주의를 기울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관련된 감정의 유형과 이러한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감정은 여성과 상호작용할 때 끊임없이 변하며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감정이 발생합니다. 5가지 주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여성이 당신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다른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낍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므로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는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실수를 했거나 그녀가 당신에게 화를 냈거나 심지어 울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끌어들이는 방법 시리즈이므로 지금은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녀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거나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다른 남자를 껴안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그녀는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녀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경우 그녀에게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당신이 화가 나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냥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면 그녀가 아름답다거나 당신이 그녀를 그리워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녀에게 칭찬과 사랑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질투하고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당신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답장하지만 그녀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 번째 가능성은 그 여자는 당신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갔거나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도 그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이 당신 때문에 행복할 때는 대개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관심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행복하다고 느낀 이유이고
여기에 규칙은 결코 계속해서 관심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관심과 관심 부족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기억하기를 바라는 규칙입니다. 남은 인생, 여성에게 관심을 줄 때마다 그 후에는 관심을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결코 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비싼 저녁 식사를 사줬다면 둘 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밤에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그녀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는지 묻지 말고 잘 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사라지세요. 네 번째 가능성은 그녀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옷을 입거나 그녀가 침대에서 당신이 즐기는 일을 하거나 그녀가 당신에게 선물. 이 경우 당신은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심지어 그것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성. 그 여성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또는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일로 인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중립을 유지하고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하는 많은 남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친구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녀에게 꽃을 사주거나 그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 그녀를 격려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과 관련이 없는데 왜 그녀를 도우려고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당신에게로 향하고 그녀는 당신을 치료구역에 둘 것입니다. 이 여성이 당신의 여자친구라면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그녀에게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녀를 돕는데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녀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그녀를 쫓아다닌다면 매일 감정적으로 지친 여성을 다루어야 하며 그녀는 당신의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 패턴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중립을 유지하고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가끔만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에게 더 끌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주의의 균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인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의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 즉 그녀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언제 수락해야 하고 언제 거부해야 하는지입니다. 요청에 관해서는 여성이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강한지 또는 그녀가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진짜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각각의 경우를 설명하고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요청이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좀 잡아줘, 여기서 기다려줘, 그녀의 사진을 찍어줘, 내 볼에 키스해줘. 여성들은 종종 이런 유형의 요청을 하는데 특히 상호작용의 초기 단계나 누군가를 알아갈 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매력적인 여성들과 어울리는 데 익숙한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의심 없이 그녀의 명령을 바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청이 불편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에게 뭔가 사달라고 하면 당신은 그녀를 위해 심부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절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자격이 있나요? 당신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웃으며 차분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청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거나 거부하기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뺨에 키스해줘 또는 우리 사진을 찍어줘와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동시에 직접 수락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조건에 따라 수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요청을 통제하고 동의하지만 당신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당신에게 우리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가장 우스꽝스럽고 섹시한 갱스터 얼굴을 보여주세요. 준비, 가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모든 통제권을 주는 대신 당신은 그녀로부터도 복종하도록 조건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좋아요, 기다릴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저기 있을 테니 당신이 돌아오면 날 찾아와요. 이것은 매우 미묘한 변화이지만 당신과 그 여자 사이의 권력 역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며 그녀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유형의 요청이었는데 직접적인 명령으로 오면 거절하거나 수락하지만 본인의 조건에 따라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요청은 훨씬 더 중요한데 요청이 그녀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고 여기서 저는 당신이 주의 깊게 듣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여자친구나 데이트하는 여성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해변을 좋아해요. 피자를 좋아해요. 이 레스토랑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해변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해변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거나 영화관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영화관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남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성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멍청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당신은 그저 또 다른 좋은 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쾌하거나 싫어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바람에 굴복하고 그녀의 욕망에 영향을 받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여성이 브리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언급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브리또를 사러 바로 데려가지 않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대신 몇 주 후에 브리또로 그녀를 놀라게 하세요. 미루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고 사려 깊음을 보여주고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열성적이고 복종적인 약한 남자로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여성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리되 즉시 행동하지 말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힘을 보여주고 대부분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녀의 변덕에 복종하지 마세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하고 니티에를 다룰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요구하거나 불평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주기로 결정할 때만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감정을 표현하는 요청은 항상 미루어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성성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웠고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남자로서의 이 삶에서 당신은 여자에 관해서 3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당신은 여자에게 실패할 것이고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친구 영역입니다. 아니면 나쁜 남자가 되어 여자들이 당신을 쫓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삶은 이별이 가득할 것이고 당신은 그때마다 새로운 여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니면 반 나쁜 반 좋은 남자가 되어 모든 여자가 당신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게 하고 밤낮으로 당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남자가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반 나쁜 반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해서 좋은 남자와 반 나쁜 반 좋은 남자의 차이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보세요. 당신의 답은 흰색 점이 될 것이고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 당신은 그것이 검은색 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이 두 이미지를 숙고하고 첫 번째 이미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배경의 모든 검은색을 무시하고 흰색 점에만 집중했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모든 흰색을 무시하고 검은색 점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예외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마다 당신은 항상 그를 위해 거기에 있고 그의 요청을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그에게 실수를 하거나 단 하나의 요청도 거부합니다. 그 순간 그는 즉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좋은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위해 한 일들, 왜냐하면 그 좋은 것들은 우리의 경우 흰색 배경과 같고 당신이 저지른 작은 실수는 검은색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 실수만 기억할 것이고 당신에 대한 그의 원망은 커질 것입니다. 실수를 많이 할수록 그는 그 실수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에 본래 친절하지 않지만 좋은 일을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보통 불쾌하더라도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봉사하거나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가끔 흰 반점이 보이는 검은 페이지가 되는 것이 가끔 검은 반점이 보이는 흰 페이지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게임의 규칙이며 잘 살고 사람들의 감사를 받으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원하시면 사회적 기술 시리즈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에 집중하겠습니다. 여성과 이 개념이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성에게 항상 친절하다면, 즉 그녀의 눈에 항상 하얗다면 그녀는 당신의 친절을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친절하고 정상적으로 행동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하지 않고 가끔씩 좋은 일을 한다면 이런 행동은 그녀의 눈에 띄고 그녀를 당신에게 더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남자와 반 나쁜 반 좋은 남자의 차이입니다. 좋은 남자는 항상 흰색이고 가끔씩 검은 점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반면 반 나쁜 반 좋은 남자는 검은색이고 가끔씩 흰 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남자를 신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성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본래 친절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행동하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여성은 당신을 높은 가치의 남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에 대한 친절함의 부족을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당신을 높은 가치의 남자로 보고 당신이 그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에 많이 집중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며칠, 몇 주 또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커지고 당신이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당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더욱 커집니다. 이런 유형의 행동은 그녀가 당신에게 점점 더 끌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에게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고가치의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신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성을 대하는 데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의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점 중 하나이며 불행히도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성은 주의를 좋아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일 때 좋아한다는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되며 그녀를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술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은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와 함께 있고 단기적인 관계를 원하고 그녀와의 제한된 상호작용만 원하고, 즉 원나잇 스탠드만 원하고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저처럼 장기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원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적 관계를 원한다면 이 규칙의 마지막 부분도
수정해야 합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이세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상황, 중립을 유지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러한 사례를 설명하고 각 사례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여성에게 주의를 기울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관련된 감정의 유형과 이러한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감정은 여성과 상호작용할 때 끊임없이 변하며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감정이 발생합니다. 5가지 주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여성이 당신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당신이 다른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낍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므로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는 예를 들어 당신이 그녀에게 실수를 했거나 그녀가 당신에게 화를 냈거나 심지어 울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끌어들이는 방법 시리즈이므로 지금은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녀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거나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다른 남자를 껴안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그녀는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녀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경우 그녀에게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당신이 화가 나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냥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세요. 예를 들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면 그녀가 아름답다거나 당신이 그녀를 그리워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녀에게 칭찬과 사랑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질투하고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당신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답장하지만 그녀에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 번째 가능성은 그 여자는 당신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갔거나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도 그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이 당신 때문에 행복할 때는 대개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종류의 관심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행복하다고 느낀 이유이고 여기에 규칙은 결코 계속해서 관심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관심과 관심 부족 사이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 기억하기를 바라는 규칙입니다. 남은 인생, 여성에게 관심을 줄 때마다 그 후에는 관심을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결코 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비싼 저녁 식사를 사줬다면 둘 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밤에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그녀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는지 묻지 말고 잘 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사라지세요. 네 번째 가능성은 그녀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옷을 입거나 그녀가 침대에서 당신이 즐기는 일을 하거나 그녀가 당신에게 선물. 이 경우 당신은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심지어 그것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능성. 그 여성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또는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일로 인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중립을 유지하고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실수를 하는 많은 남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친구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녀에게 꽃을 사주거나
그녀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 그녀를 격려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각은 당신과 관련이 없는데 왜 그녀를 도우려고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당신에게로 향하고 그녀는 당신을 치료구역에 둘 것입니다. 이 여성이 당신의 여자친구라면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그녀에게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녀를 돕는데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녀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그녀를 쫓아다닌다면 매일 감정적으로 지친 여성을 다루어야 하며 그녀는 당신의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 패턴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중립을 유지하고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가끔만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에게 더 끌릴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주의의 균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인 요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의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 즉 그녀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언제 수락해야 하고 언제 거부해야 하는지입니다. 요청에 관해서는 여성이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강한지 또는 그녀가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진짜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각각의 경우를 설명하고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요청이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좀 잡아줘, 여기서 기다려줘, 그녀의 사진을 찍어줘, 내 볼에 키스해줘. 여성들은 종종 이런 유형의 요청을 하는데 특히 상호작용의 초기 단계나 누군가를 알아갈 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매력적인 여성들과 어울리는 데 익숙한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의심 없이 그녀의 명령을 바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청이 불편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에게 뭔가 사달라고 하면 당신은 그녀를 위해 심부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절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자격이 있나요? 당신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웃으며 차분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청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거나 거부하기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뺨에 키스해줘 또는 우리 사진을 찍어줘와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동시에 직접 수락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조건에 따라 수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요청을 통제하고 동의하지만 당신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당신에게 우리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가장 우스꽝스럽고 섹시한 갱스터 얼굴을 보여주세요. 준비, 가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모든 통제권을 주는 대신 당신은 그녀로부터도 복종하도록 조건을 바꾸는 것이 말이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좋아요, 기다릴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저기 있을 테니 당신이 돌아오면 날 찾아와요. 이것은 매우 미묘한 변화이지만 당신과 그 여자 사이의 권력 역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며 그녀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유형의 요청이었는데, 직접적인 명령으로 오면 거절하거나 수락하지만 본인의 조건에 따라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요청은 훨씬 더 중요한데, 요청이 그녀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이고, 여기서 저는 당신이 주의 깊게 듣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여자친구나 데이트하는 여성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해변을 좋아해요. 피자를 좋아해요. 이 레스토랑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해변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해변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거나 영화관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영화관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남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성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멍청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당신은 그저 또 다른 좋은 남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쾌하거나 싫어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바람에 굴복하고 그녀의 욕망에 영향을 받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여성이 브리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언급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브리또를 사러 바로 데려가지 않는 것을 미루는 것입니다. 대신 몇 주 후에 브리또로 그녀를 놀라게 하세요. 미루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고 사려 깊음을 보여주고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열성적이고 복종적인 약한 남자로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여성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리되 즉시 행동하지 말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힘을 보여주고 대부분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녀의 변덕에 복종하지 마세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하고 니티에를 다룰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요구하거나 불평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주기로 결정할 때만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감정을 표현하는 요청은 항상 미루어 처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성성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웠고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